안녕하세요. 복된 장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칼라 팔레트 만들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칼라 팔레트를 좀 잘 사용하기 위한 팁 하나를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든 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 놨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크기를 이제 줄여줍니다. 크기 줄이는 거는 지난번엔 그룹을 다 묶은 다음에 이제 가장 작게 해두는 거죠. 그리고 이 영역에다 넣어둘 거거든요. 그래서 요 영역은 슬라이드 마스터에다가 넣어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그러면은 이제 레이아웃 슬라이드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에다가 이거를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스터 보기를 닫으면 어느 페이지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이드로 이제 원하시는 것들을 이제 찍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포이드로 보통은 도형을 많이 쓰기도 하고 텍스트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로 쓰는 것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 넣을 거잖아요. 여기에 넣는 거는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스포이드를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아이콘 형태로 위치를 찾는 것보다는 이름으로 찾는 게 잘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명령에서 이제 도형은 그 채우기 스포이드고요. 글씨는 텍스트 채우기 스포이드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은 다음에 그럼 치으시죠. 여기에서 요걸 찾고요. 그래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텍스트는 이제 텍스트 네온이네, 텍스트 채우기, 네, 요거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타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텍스트 채우기, 텍스트 윤곽선까지 3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이렇게 추가하셔서 이제 사용하시면 정말 편합니다. 특히 텍스트 채우기는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꼭 추가해서 해줍니다. 이외에도 개체 맞춤이라든지 맨 뒤로 보내기, 맨 앞으로 보내기, 그리고 도형 병합, 안내선, 그림 바꾸기도 자주 사용을 하니 꼭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하는 방법은 이 모든 메뉴에서 찾으시는 게 가나다 순으로 찾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어디 들어가서 찾는 것들은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칼라 팔레트를 이제 모아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 주소고요. 칼라.adobe.com, 네, 들어가셔서 찾으셔도 되고요. 요거를 저는 이제 복사 넣기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소는 칼라.adobe.com으로까지만 치셔도 자동으로 나라를 찾아주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탐색을 눌러 보시면 정말 많은 칼라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어도비라고 이제 포토샵을 만든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인데요. 이것을 사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칼라 값을 한번 쳐보시면 여러가지 칼라가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프린트 스크린이 있죠. 프린트 스크린은 키보드 우측에 인서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통 PR, ST, SC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으면 보통 그게 이제 그 프린트, 그러니까 화면을 캡처하는 그런 버튼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눌러주시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캡처가 됩니다. 프린트 하셨으면 이제 붙여넣기를 그냥 해주시면 컨트롤 V
누르시면 이렇게 그 화면이 캡처가 돼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갖고 와 볼까요? 네. 칼날 하나 갖고 와서 그냥 찍어주면 되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요 배색을 넣어 볼게요. 요거 잡고 요거는 요거 잡고 요거는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찍어주면 손쉽게 컬러 팔레트를 그냥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스포이드 기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슬라이드 마스터에다 복사 넣기 하면은 요 컬러 값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쉽죠? 예. 다음은 이제 그리드하고 안내선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PPT 내에서 안내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저는 여기다 즐겨찾기를 해놨지만 보기 탭에 안내선이라고 있어요. 눈금자도 있고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이제 발표용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가운데가 기준이에요. 가운데 기준으로 커졌다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제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내선을 언제 사용을 하냐면 정렬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구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라고 치면 사람들은 한 기준점을 두고 계속 시선을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렬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안내선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그리드라고도 하는데 우선은 뭐 이런 것들이 뭐 정보 전달을 위해서도 편리하고 정렬을 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 그리드라고 하는 그런 시각 디자인에서 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보면 이제 왼쪽의 슬라이드는 이제 상표마다 여백이 좀 다르죠. 그래서 들쑥날쑥해 보이고 이런 것들을 균일한 여백에 동일하게 보여지게 하는 것들이 어떤 그리드 시스템에서 안내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뭐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냥 격자무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격자에 맞춰서 내용을 넣다 보면 보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물론 이렇게 자유스러운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슬라이드는 많은 페이지들이 동일하게 나오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좋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겠죠. 이 화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 검은색 부분이 제목이라고 치고 이것들이 내용이라고 하면 이렇게 자유스러운 페이지는 페이지가 몇 개 안 되면 자유스럽게 사람들이 찾겠지만 제목을 여기서도 보고 눈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 쉽게 제목, 내용 이렇게 구성하는 것들이 보기 좋고 쉽게 사용자들이 인지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인지하기 쉬운 그런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 그 레이아웃의 그 뼈대를 한번 구성을 해볼 건데요. 제가 뼈대라고 말씀드렸지만 레이아웃 슬라이드를 만들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아웃을 만들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 PPT 화면의 여백을 1cm로 다 테두리를 준다고 하는 그런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화면 보고 실습을 한번 요거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겠습니다. 보기 탭에 슬라이드 마스터 레이아웃에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갈 수 있죠. 여기입니다. 저희가 만들 것은 요런 그 형태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1cm 오른쪽에 1cm라고 하면
상자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상자의 크기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 사이즈가 다르죠. 이거를 이제 1cm로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럼 됐죠? 이게 이제 1cm죠. 요거 기준으로 만들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도형 탭의 맨 마지막에 위치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0으로 잡아주면 요게 좌표가 여기서부터 위치가 0점으로 맞춰진 거죠. 여기에 이제 안내선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은 추가하는 방법은 이제 슬라이드 밖에 요 아니 여기 말고 이 회색 영역에 안내선을 추가해 줍니다. 세로를 추가해 주면 가운데 기준으로 네, 그래서 요거를 붙여 넣고요. 안내선을 추가하면 기본적으로 그 가운데에 선이 생겨요. 이제 요거를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팁인데 이제 확대를 하면 가운데 기준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확대를 하시면 얘 기준으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 끝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 보이죠? 저거 기준으로 이제 안내선을 추가해 주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아래다가 이거 당겨와야 되니까 당겨와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죠?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안내선을 추가하시면 위에가 아까처럼 2cm 이죠? 됐죠? 이 상태에서 가운데 값은 그냥 안내선을 추가하시면 가운데로 생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안내선을 잘못해서 추가했으면 이렇게 드래그가 되잖아요. 뭐 여길 잡으셔도 되고 드래그가 되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놓으시면 없어집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내용들이 이 안에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양옆을 4등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잠깐 해볼게요. 4등분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형을 아까처럼 하나를 그려줍니다. 근데 그 도형을 저희가 만든 가이드 안에 맞춰주시고 여기에다가만 선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안내선을 하나 더 추가해서 요것을 여기에 맞춰줍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면 되겠죠? 하나 추가해서 여기도 맞춰줍니다. 확대하는 거는 컨트롤 휠을 누르시면 그 영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4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제 기준이라서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하지 않고 아까 같은 제목은 이제 레이아웃 슬라이드가 보통 하면 좋으시겠죠. 예. 그래서 제목을 잡혀 있는 것을 홈에서 보면 이제 그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거 말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안내선을 기준으로 내용을 배치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끼리의 간격만 맞춰 주시면 돼요. 양옆에 컨텐츠, 그러니까 내용끼리 간격도 이렇게 맞춰 주시면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죠. 지금처럼 나는 2등분, 4등분만 가능한데 3등분이 나왔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땐 표를 활용합니다. 표를 3개짜리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대략적으로 뭐 안내선을 따로 만들진 않고요. 그거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표를 지우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뭐 일반적인 이제 어떤 통념이라고 보면 되죠. 화면을 대부분 이 4등분을 하면 화면을 1, 2, 3, 4 순으로 보통 읽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과거, 이쪽은 보통 미래. 그리고 요거는 높고 요거는 낮고 이렇게 보통 인지를 해서 파워포인트나 뭐 디자인물도 보통 비슷한 형태로 하거든요. 그런 걸 이해하시고 PPT 파워포인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만든 안내선을 토대로 레이아웃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